이번 논의에서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 드론 전력, 그리고 그 핵심이 될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결정에 대해 다룬 청취자분의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받아보고 저도 참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면서 드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정말 시급한 문제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다만, 이 강력한 메시지가 과연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잘 닿고 있을까? 여기서 좀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공감대가 있겠지만 네.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건 한쪽의 주장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체 명분으로 내세운 게 있잖아요. 기능 중복이랑 비효율성 해소, 이 논리를 그냥 핑계라고만 딱 잘라버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효율성이라는 키워드. 이게 사실은 이 주장의 설득력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요. 네. 지금처럼 그 논리를 그냥 피하기만 하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정부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 하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부의 그 비효율성 주장이 워낙 명분이 약해서 굳이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입니다. 프레임의 전환요? 네. 상대방 논리를 무시하는 대신에 아예 그 논리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는 거죠. 아, 네. 국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드론 사령부 해체는 정말 최악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겁니다. 상대방의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략. 그거군요. 그렇죠. 흥미롭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랑 정부 중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느냐, 이 경쟁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통합지휘체계가 없는 게 훨씬 더 큰 비효율과 전략적 공백을 낳는지 이걸 증명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국방부가 말하는 그 비효율 좋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면 해결책이 왜 하필 조직 강화나 개편이 아니라 해체여야만 합니까? 오히려 각 군에 흩어진 드론 자산, 전문 인력, 또 작전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사령부 아래로 싹 다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것. 이게 진짜 효율화하고 진짜 국방개혁 아니었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확실히 그냥 그건 핑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럼 청중들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도울 다른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각 군이 따로 작전하는 게 왜 비효율적인지. 있죠. 일상적인 비유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유요? 네. 가령 이런 거죠. 거대한 산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현장에 통합지휘본부도 없이 소방 헬기, 경찰 헬기, 군 헬기가 각자 무전기 잡고 여기는 우리가 전문가다, 아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러면서 각자 판단으로 물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완전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다가 물은 물대로 낭비하고 불길은 오히려 더 번지고 그쵸. 최악의 상황이 오겠죠. 골든타임도 다 놓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청중은 그 비유를 듣는 순간 통합 지휘가 없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지 그냥 바로 이해하게 돼요. 아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수많은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현대전은 이 산불 진화 현장과 똑같습니다. 통합사령부 없이 각 군이 따로 드론을 운용하는 건 효율이 아니라 혼란과 예산 낭비를 낳을 뿐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비효율 해소라는 상대 프레임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네. 통합이야말로 진짜 효율이다 라는 우리의 프레임만 남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논리를 가져와서
역으로 공략하는 것. 이게 또 어떤 언어를 쓰느냐랑도 맞닿아 있는 지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방어벽을 세울 수도 아니면 귀를 열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톤과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미친 짓, 이적행위 같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좀 있죠. 물론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그 절박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원색적인 비난은 이미 우리 편인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설득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국가 안보처럼 정말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럴 땐 오히려 그렇게 강한 언어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너무 건조하고 학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죠. 다만 현재의 표현들은 주장을 전략적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보이게 만들 위험이 너무 커요. 아, 정치적 공세. 네. 청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나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아니 저렇게까지 거칠게 말하는 걸 보니 혹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 하고 발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죠. 네. 그럼 국가 안보라는 초당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그냥 정파적 논쟁거리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설득의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 그 문제겠군요. 우리 편만 보고 갈 건가? 아니면 좀 회의적인 사람까지 끌어안을 것인가? 그렇죠. 후자를 택한다면 언어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막 주입하려고 하기보다 감정을 유발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이요? 네. 사실의 힘이 감정적인 수사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적행위다 라고 단정 짓는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드론 사령부 해체는 전 세계적인 국방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와, 확실히 다르네요. 전자는 듣는 순간 감정적인 반발심부터 생길 수 있는데 후자는 왜 역행한다는 거지? 어떤 역량이 어떻게 약화된다는 거지? 하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네, 논의의 문을 여는 표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친 정권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거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중요성을 피로 확인하고 국방 예산을 드론 분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핵심 조직을 해체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이례적인 정책 판단의 명확한 근거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을 직접 비난하는 대신에 정책의 비일관성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들을 쭉 늘어놓으니까 듣는 사람이 스스로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한 결정이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훨씬 더 세련된 설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청중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방법, 그리고 신뢰를 주는 언어 사용법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어떻게 꿰어야 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자료는 드론 사령부 해체는 위험하다, 북한 위협이 크다, 이런 핵심 메시지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마치 중요한 내용에 형광펜을 여러 번 긋는 것과 비슷해요. 강조는 되지만 강조는 되지만 그 포인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듣는 사람은 드론 사령부 해체가 문제구나 라는 결론은 알게 돼요. 네, 그건 알죠.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랄까,
흩어진 구슬들을 꿰어서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단순한 반복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주장들을 어떻게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배경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위협으로 초점을 좁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의 등장과 좌절을 보여준 뒤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구조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장면,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멀리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이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요? 네. 270만 원짜리 중국산 상업용 드론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략 폭격기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작하는 거죠. 아, 이어서 미국이 향후 5년간 드론 분야에 49조 원, 영국이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딱 제시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청중 머릿속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드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 왜 지금 드론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단계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승단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이제 카메라를 한반도로 돌려야죠. 이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과 함께요. 네. 2022년 서울 하늘을 아무런 제지 없이 휘젓고 다녔던 그 북한 무인기들. 심지어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던 그 아찔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정말 그리고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이란제 자폭 드론 있잖아요. 그걸 본떠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연결합니다. 1단계에서 보여준 세계적인 트렌드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의 문제로 구체화되는 지점이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협을 바로 우리 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 단계로 넘어가서 갈등이 고조되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명백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군이 내놓은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 바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창설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흩어져 있던 드론 역량을 한데 모으는 컨트롤 타워의 등장. 청중은 이 대목에서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안도감의 순간, 그 유일한 해결책이 불과 2년 4개월 만에 비효율이라는 모호한 명분 아래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제기와 해결책의 제시, 그리고 그 해결책의 갑작스러운 좌절, 이걸 통해 이야기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죠. 해결사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전개네요. 청중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하는 강한 의문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마지막 결 단계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섣부른 단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거죠. 질문으로?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북한의 신형 자폭 드론 10대가 또다시 서울 상공을 침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합된 지휘체계 없이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각자 대응하다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또 각 군이 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비슷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오히려 소중한 국방 예산을 중복으로 낭비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야말로 사령부 해체라는 결정이 가져올 위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군요. 네. 청중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마무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사 구조를 갖추면 각각의 정보가 파편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향해서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청중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주장은 드론 작전 사령부 해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공감대를 얻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안했는데요. 첫째, 상대방의 효율성 논리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프레임을 가져와 정면으로 논파하면서 논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 둘째, 미친 짓과 같은 감정적인 수사를 덜어내고 건조하지만 강력한 사실에 기반한 전략적 언어를 사용해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장들을 단순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새로운 시대의 전장이라는 거시적 배경에서 시작해서 지휘관이 사라진 미래라는 구체적인 위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해서 청중의 깊은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제안들은 물론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핵심은 탄탄한 논리, 절제된 언어,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조라는 이 세 개의 축을 굳건히 세우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미 동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주장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과 삶의 사실들. 인생당 독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